전영준 대표님 글로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영준 대표님도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국민의힘판 드루킹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 친인척 가족들 이름으로 대통령 비판하는 글이 1분 단위로 올라와서 무려 700개가 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드루킹 사태 재현이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가족이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친노 친문 드루킹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경수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해서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벌어진 상황은 정말 중대한 범죄의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이미 범죄의 상황은 벌어졌고, 근데 여기서 왜 하필 그 쓴 사람들이 가족 이름이냐 해서 가족이 썼냐라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상황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부의 당원들이 하루에 막 수백 개의 글을 쓰면서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14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경선 운동을 자행했다고,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됐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당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20대 지역구민한테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투표해달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 한동훈은 SK그룹 부당거래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킨 사람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시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뇌물 혐의로 구속을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고, 이런 업적으로 46살에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승진하여 최연소 검사장이 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침묵을 지키며 이재명 재판 분위기의 편승,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한동훈은 저런 빛나는, 이제 반어법이죠. 빛나는 업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던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던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당원 게시판 글 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드루킹 의혹이 있잖아요.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한동훈 지지 활동을 보면 의구심이 있다. 각종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가입도 안 된, 얼마 되지도 않은 수많은 얼굴 없는 계정들이 한동훈 지지에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이번 당원 게시판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용산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천인공노할 드루킹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 이것이야말로 쇄신의 대상이다.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만 밝히면 되는 일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내용의 불법성이 아니라 명의도용 또는 내용의 도덕성이라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논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 가족이 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드루킹도 표현의 자유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 국민의힘판 드루킹이 출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법적 위법적 온라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조치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에 가족이 개입돼 있다면 한동훈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소년급제는 급락의 지름길이다. 뼈 아픈 내용이고 참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특히 소년급제는 급락의 지름길이다. 어쩜 이준석한테도 적용이 됐던 것이고 조국한테도 적용이 됐던 거죠. 조국 얼마나 똑똑합니까? 서울대 법대를요. 고등학생 2학년, 1학년 때 소년급제를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사법고시를 계속 탈락해가지고선 결국은 법조인이 되지 못한 그런 예시도 있었고, 오히려 이 정치권은요.
이렇게 이준석처럼 20대 후반에 비대위원 하면서 출세하는 거, 국회의원 된다?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길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 얘기 그만하고 싶고요. 예. 정말 우리가 건강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재판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